매매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유는 판례는 거의 나오지 않고 법조문만 나오니까 해마다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오는 매매 파트이고 2시간 동안 할게요. 자, 칠판 좀 볼게요. 갑이 상대방 을에게 자기 집을 사고 팔았습니다. 질문: 이 경우에 권리를 사고 팔았나요? 이 경우에 물건을 사고 팔았나요? 갑이 집 한 채를 팔았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판 게 소유권이라는 권리 판 거야? 아니면 집이라는 물건 판 거야? 뭐 판 거라고요? 권리 사고 팔았어? 물건 사고 팔았어? 그래서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을 몇 개로 구분해서 2개로 구분해서 권리의 매매와 물건의 매매를 2가지를 뭐해서 분류해서 혹시나 매도인이요 결과적으로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지 못한 경우를 뭐라고 부르고 권리 매매라고 부르고, 이것을 민법에서 매도인의 추탈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들어보시는 순간 여러분의 인격은 확 올라간다. 아셨죠? 써먹을 때는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들어보는 순간 뭐라고요? 인격은 올라가요. 저걸 뭐라고 한다? 추탈 담보 책임. 이에 비해서 재산권 소유권을 이전했는데요, 넘겨주었는데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그 물건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민법에서 하자 담보 책임이다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판 사람의 매도인의 무슨 책임에는, 담보 책임에는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 하나는 뭐? 권리 매매 계약의 뭐와 추탈 담보 책임과 물건 매매 계약의 뭐라고요? 하자 담보 책임 2가지가 있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추탈 담보 책임의 특징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못한 경우예요. 그럼 따라서 누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고? 뺏겼다의 의미에서 뭐라고 부른다? 추탈 담보 책임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물건 담보 책임이 돼버리면 소유권은 뭐 했다? 소유권은 취득을 했어. 취득했는데 그 물건에 뭐 때문에? 하자 때문에 매수인이 그 계약대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저걸 뭐라고 한다?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시험에 추탈 담보 책임이란 요 단어는 나올 리는 없는데 혹시나 해서 지문에 뭐라고 나오면 하자라는 책임이 나오면 이것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권리 매매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물건 매매 계약이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법조항을 좀 보면 570조 보세요. 570조 제목이 뭐예요? 동전. 그럼 동전은 뭐예요? 앞과 같다고. 동전. 그 다음에 제목이 뭐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래서 전조의 경우에, 전조니까 뭐라고요? 타인 권리 매매에서. 그러면 타인 권리 매매니까 뭐 사고 판 거야? 타인 권리 사고 판 거야? 권리 사고 판 거야.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쭉 가서 보면 571조, 572조, 573조, 574조 페이지 넘어갈게요. 575조, 576조, 577조, 578조, 579조까지가 뭐 사고 판 거야? 권리 사고 판 거야. 그리고 이제 580조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하자 담보 책임. 그래서 579조까지는 제목이 뭐고? 제목이 칠판 그냥 담보 책임이야. 570조부터 579조까지는 제목이 뭐라고요? 그냥 담보 책임이고 580조부터가 제목이 뭐예요?
하자 담보 책임이니까 580조부터가 물건을 사고 판 거야 지금. 법조항은 구분을 하셔야 돼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양자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칠판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결과적으로 소유권, 재산권을 이전하지 못했으면 매도인 너 책임을 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라고 부른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수는 보호하려고. 그러면 정리.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런 식의 뭐가 나오면 책임 나오면 이 책임의 의미가 과실 책임도 있고 무과실 책임도 있었죠.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담보 책임은 형태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과실 책임을 묶어놔야 합니까? 무과실로 묶어놔야 합니까? 그래서 무과실로 묶어라.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종류는 무슨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슨 책임이라고요? 무과실이다.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려고? 매수인. 그 맥락에서 정리하시고 일단은 이제 법 조항대로 갈게요. 법 조항대로. 569조 제목이 뭐라고요? 타인 권리 매매. 다시 읽어볼게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70조 전조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밑줄짝 뭐 할 수 없었답니까? 이전할 수 없었던 때에는 누구는 주어 누구는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법정 해제예요. 왜?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채무불이행은 해제는 아니죠. 그렇죠? 담보 책임의 내용 중에 하나 해제라고 해제할 수 있고.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밑줄 뭐 했다면 안때 따라서 매수인이 뭐라면 악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얘기 끝났네요. 한번 더 읽어보세요. 570조. 칠판 보세요. 569조 제목이 뭐라고요? 타인권리 매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매도인 누구와 갑과 매수인 누구 사이에 을 사이에 누구 땅에 대해서 매도인과 말고 누구? 제3자 타인권리 매매를 사고 팔았나요? 그럼 그런 경우에 법조항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때 매도인은 X 토지를 뭐해서 취득해서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이전하면 문제없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취득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었다면 이전하지 못하였다면 누구는 매수인은 누구에게? 매도인과 맺은 요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고. 여기서 문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은 이 토지가 제3자 병의 토지인지를 아는 게 정상입니까? 모르는 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모르는 게 정상이냐 생각을 좀 한번 해봐라. 뭐 그러니까 우리 땅을 살짝 봐봐. 여러분이 이 땅, 여기 사람 매수인이라면 이 땅이 갑의 땅인지를 알아야 돼? 아니 병의 땅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갑이 뭐라고 한다고요? 걱정하지 말래. 내가 무조건 사온대. 돈만 주래. 그럼 파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는 누구라고요? 악이지. 그럼 따라서 어떤 사람도 악이도 계약은 뭐 하시라고요? 해제하시라고. 왜 해제합니까? 해제하는 이유. 해제하는 이유. 뭐 그것도 다 맞는데 돈은 돌려받아야지. 돈 안 돌려받아? 아니 계약했으면 계약금 좋겠잖아. 계약금 돌려받으라고 해제하시라고.
아무 뜻 없어 그냥. 계약했잖아요. 그럼 계약했으면 자기가 좀 계약금 받아야지. 중공돈 받아야지요. 잔금 받아야죠. 그거 하려고 뭐 하라고? 해지하라고. 설사 누구여도 악이어도 돈은 덜려 받아야지. 당연히 누구는 선인을 말할 것도 없고 선악을 불문하고. 그래서 표현이 그냥 뭐라고 돼 있다고요? 매수인이야. 주어가 뭐라고요? 매수인. 주어가 누구? 매수인. 선이의 매수인도 하물며 누구도 악이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해라? 해제하라고. 다만 단서에 뭐라고 했어요? 단서에 처음부터 뭐 했다면? 알았다면. 그러면 누구는? 악인은 해제할 수 있어도 뭐는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안 되라고. 왜 처음부터 알았으면 처음부터 알아서 각오하고 들어갔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뭐만 하시라고요? 해제. 그럼 정리. 매수인이 뭐라면? 선이라면 뭣도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누구라면? 악이라면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이것이 매도인 시는 담보책임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매매계약의 누구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배웁니다. 그럼 담보책임의 내용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용에는 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악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선이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그런데 시험 지문에 타인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나오면 OX. 전체 다시. 타인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면 누구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라고 주면 OX. 오지? 오잖아. 담보책임의 내용이 뭐라고요? 해지하는 거라고.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나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라고 지금. 해지권 자체가 담보책임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셔서 지금? 타인권리 매매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불문하고 뭐를 할 수 있고 해제. 해제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돈 받으라.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지급했다면 나중에 누구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만 돌려줘. 계약금 플러스 받은 날부터 이자 돌려줘야 돼. 제 말 뜻은 이해하셨죠? 계약금 1,000만 원 받았다고. 그러면 해제가 되는 담보책임도 해제가 되면 받았던 원금 1,000만 원만 돌려줘. 아니면 1,000만 원에 플러스 받은 날부터 이자 돌려줘야 돼. 이자 줘야지. 이것도 일종의 법적 해제니까. 그 얘기를 아까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있다 없다? 자,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봐봐.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올해 나왔던 기출문 4번에 7번, 4번에 5번. 4번에 5번 모셔봐. 4번에 5번.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해지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대금의 법정이자 가산에서 반환해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일종의 뭐니까? 법정 해제니까 이자 지급하셔야 한다고. 그 맥락의 의미를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갈게요. 571조. 571조. 제목이 뭐예요? 동전. 선의의 매도인 담보책임.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이런 멍청한 놈도 있나? 뭔 얘기예요? 칠판 보셔봐. 실은 X토지가 누구 거라고요? 병 거야. 누구 거라고요? 병 거. 그런데 갑이라는 누가? 매도인이 을한테 X토지를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매도인이 선이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얘는 누구 땅 판 거야? 자기 땅 판 거야. 자기 땅 판 거라고. 근데 알고 보니 누구 땅이라고? 병 땅이라고. 이런 멍청한 매도인도 있나? 실은 누구 땅인데? 남의 땅인데 누구 땅을 알고 봤다고? 내 땅을 봐. 그래서 소선이라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선이 매도인, 선이 매도냐. 그래도 보시면 알지 못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그럼 쉽게 표현할게. 이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병한테가 땅을 취득해서 매수인 을에게 이전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책임을 지라는 얘기야. 다만 매도인은 손해를 뭐하고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매도인? 선이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 해주고 손해배상 해주고 그리고 플러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자,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뭐 했다고요? 알았대. 그러니까 매수인 상태가 뭐야? 매수인 상태가 악의의 매수인과 칠판 보세요. 그럼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뭐 하시면 돼? 뭐 하시면 돼? 권리를 이해할 수 없음을 뭐하고?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이때는 손해배상 할 필요 이슈 없이 손해배상 하지 않고 그냥 뭐만 하시라고요? 해지만 하시라고. 그럼 칠판 보셔. 선의의 매도인은 어떤 매수인에게?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하고 해지하시면 되고, 그렇죠?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뭐라면? 악이라면 손해배상하지 않고 뭔만 하시라고요? 해지만 하시라고. 왜? 받은 돈 돌려주라고. 그럼 보셔봐. 원칙적으로 해지권은 누구에게만? 해지권은 누구에게만? 매수인만 해지할 수 있어. 그런데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려고 선의의 매도인도 자기 손으로 체결한 요 계약을 자기 손으로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특칙이라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담보 책임의 내용. 연습해볼게. 칠판 보세요. 복습을 하자. 복습을. 아버지 을이라는 배우자. 남편이요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해서 생사불명기간이 한참 되니까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서 남편 갑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 받았습니다. 남편 갑 법적으로 죽었나요 살았나요? 다시 천천히.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서 남편 갑이 실종 선고 받았다면 남편 갑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산 사람이야? 고민 좀 하지 마. 법적으로 죽었다고. 이 사람 죽었다고. 그러면 남편 서위에 요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이 부동산이 배우자에게 뭐 돼요? 상속되나요? 그럼 이제 누구 땅이야? 배우자 땅 맞죠? 배우자가 이 땅을 배우자한테 팔아먹었어요. 누구 땅 팔아먹었어? 내 땅 팔아먹었어? 남의 땅 팔아먹었어? 내 땅 팔아먹었죠? 그렇게 해서 매매계약 합니다. 그리고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한참 뒤에 남편이 쓸데없이 돌아와가지고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됩니다. 취소됐습니다. 살아 돌아왔나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실을 요 배우자는요 몰랐어요. 죽은 줄만 알았어. 그런데 병은 갑이 살아있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답니다. 그러면 실종 선고가 뭐 되면? 취소가 되면 요 매매계약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얘 선이 얘 악이 무효지. 우리 법은 얘가 뭐이고 선이고 얘가 뭐일 때만 선일 때만 보호된다. 따라서 얘가 뭐가 돼버리면 악 보호 안 돼. 그럼 따라서 훗날 실종자 갑은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내 땅입니다 라고 방한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방한 청구할 수 있죠. 방한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소유권 뭐합니까? 상실하잖아요. 끝. 그러면 둘이 뭐 했나요? 매매. 얘 이름 누구야? 둘이 뭐 했다고? 매매했다고. 그럼 얘 이름 누가 돼? 매도인 되지. 얘 이름 매수인. 결론. 매매계약할 때 이 매도인은 자기 땅 팔아먹어서 남의 땅 팔아먹었어. 결론만 얘기해. 남의 땅 팔아먹었잖아. 결론만 얘기하면 팔 당시에는 내 땅 팔아먹었지만 실종 선고가 뭐 되는 바람에 취소되었다면 결과적으로 누구 땅 팔아먹었어? 남의 땅 팔아먹어서 타인권리 매매가 돼버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소유권을 뭐 했어요? 상실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겼어 못 넘겼어? 결론만 얘기해. 못 넘겼잖아 지금. 그럼 너 책임지라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매수인이 뭐여도 악이면 요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시라고. 타인권리 매매니까 여기까지는 애웠다. 그런데 시험 지문에 이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시험을 준다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악의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가 오히려 맞는 것 같아. 뭔 내용인지 아무 뜻도 없어. 그냥 뭐라고? 악의는 천벌 받아야 한다. 보호돼, 보호 안 돼? 보호 안 된다. 이런 관점이 강하니까 뭔 내용인지 안 물어보고 이걸 애고가지 하더라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있다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있다고.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다만 뭘 안 된다고? 손해배상은. 그 얘기가 지금 569조 전부야 지금. 따라서 칠판 다시. 타인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은 선악을 뭐하고?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선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악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매도인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이런 책임을 뭐라고 한다? 담보책임이라 부르고 담보책임의 내용 몇 개? 2개. 첫 번째 뭐? 해제권.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요게 570조 571조입니다. 자, 그 다음 572조 제목이 뭐예요? 권리 키워드 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입니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키워드 뭐라고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누구는? 주어. 매수인은 선악 구별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얘기 끝. 칠판 보세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 얘기예요. 요놈과 비교하려면 이제 569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부 타인권리 매매예요. 이 땅 전체가 누구 땅이라고요? 병 땅이야. 병 땅이야. 그런데 칠판 보셔요. 572조의 제목은 일부 타인권리 매매입니다. 뭔 얘기냐? 갑이라는 매도인이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을이라는 매수인과 1억 원에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저 땅 중에 이 전체 땅이 갑의 것이 아니라 땅 중에 요 일정한 요 부분이요, 토지의 일부가 요게 병거래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일부 타인권리 매매야. 앞에서는 다 이 땅이 누구 땅이었고 병 땅이니까 뭐라고 부르고? 전부 타인권리 매매. 이해하셨나요? 근데 지금은 매도인 땅은 맞긴 맞는데 전체가 다 갑의 땅이 아니라 땅의 일부가 누구 땅이라고요? 병 땅이라면, 그러면 매매 계약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넘겼나요? 못 넘겼나요? 넘겼어? 못 넘겼어? 넘기긴 했지. 어디만 넘겼어? 자기 땅만 넘겼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 땅은? 요만큼은 못 넘긴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럼 그런 경우에 누구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가서 야, 이 토지가 전체가 1000평이라고 알고 얼마를 지급했다. 1억 지급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100평이 남의 땅이니까, 그래서 내가 취득한 토지가 몇 평이다? 900평밖에 안 된다. 따라서 몇 평만큼은? 100평만큼은 대금을 뭐 해달라? 깎아달라 라고 매매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매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칠판 들어본 것 같아요. 매매 대금 감액 청구권은 끝말이 뭘로 끝나도, 청구로 끝나도 실질이 뭐라고요? 형성이라고. 왜 형성이야? 그러면 야, 1000평에 1억이라. 근데 실제로 온토지가 얼마밖에 안 되니까 900평밖에 안 되니까 100평 깎아달라고 청구하면 갑이 뭐라고요? 낙장 불입. 한 번 들어온도 못 나가. 못 돌려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깎아줘야지.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형성이지. 따라서 어떤 매수인도, 선이도, 어떤 매수인도, 악의도 매매대금 깎을 수 있다고. 왜? 악의도 왜 깎아야 돼?
처음부터 값이 뭐라고 있다고? 1000평인데 그 중에 900평이 누구 땅이고 내 땅이고 100평이 병 땅인데 내가 무조건 갖다 줄게 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설사 누구여도 악이어도 매매대금 깎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시나요 지금? 얘기 끝. 그런데 이 항 보세요.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라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라면 박스 누구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7파 물어보는 게요. 일부 타인권리 매매라면 선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몇 개? 3개. 선의의 매수인은 매매된 감액 청구할 수 있나요? 두 번째는 해지할 수 있죠. 또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런데 어떤 매수인은 악의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해지 못하지. 왜? 처음부터 알고 샀잖아. 해지 안 된다고. 돈은 받을 수 있어 없어? 돈은 돌받지만 계약 사실 해지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항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이 항의 주어는 선의의 매수인이야. 이 항의 주어는 누구라고? 선의 매수인. 1항의 주어는 그냥 뭐고? 매수인. 2항의 주어는 선의 매수인. 그래서 어떤 매수인은 악의의 매수인 손해배상 해지 안 된다고. 또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 끝. 그래서 이것이 일부 타인권리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좀 그렇게 다시 칠판 보셔봐.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권 인정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돈 돌려받으라고. 두 번째, 일부 타인권리에도 돈 돌려받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대금 감액 청구라 부른다. 그럼 돈을 돌려받았으면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고. 왜? 처음부터 알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573조 전조의 권리 행사 기간. 전조의 권리. 어떤 권리? 전조의 권리니까 어떤 권리? 매매 대금 감액 청구 내지는 계약 해제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그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자, 전조의 권리 몇 개 있다고요? 3개. 첫 번째 뭐? 매매 대금 감액 청구. 또 계약 해제. 또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인 경우라면 그 사실을 뭐 한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악의의 경우라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 행사합니다. 그래서 칠판 보세요.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매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이라면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권리를 몇 년 내 행사하시라고? 몇 년 내? 선이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 행사하시고 악이라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 내? 1년 내 행사한다. 여기까지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의 담보 책임입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574조 제목이 뭐예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 담보 책임. 칠판 보세요. 이제 574조 안 봐서 어렵지. 보면 쉬워요. 574조 제목이 뭐라고요? 수량 부족 내지는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입니다. 칠판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상대방을과 이 토지가 1000평으로 알고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본 결과 등기 넘어와서 실제 측량해 본 결과 이 토지가 900평으로 판명되었어요. 몇 평인 줄 알고? 1000평인 줄 알고 얼마 줬더니 1억을 줬더니 측량 결과 몇 평으로 판명되면 900평으로 판명되면 몇 평이 부족해? 100평. 이게 뭐예요? 수량이 뭐예요? 부족하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 매수인이 어떤 매수인만? 선의의 매수인만 매도인을 상대로 야 나는 1000평인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 900평이다. 따라서 1000평에 1억이니까 100평이 빠졌으니까 100평만큼은 뭐 해달라? 깎아달라 라고 매매 대금 감액을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매수인만? 선의만. 그러면 악의는 그런 걸 인정 안 돼요. 왜? 바보야?
처음부터 얼마인지 알았어. 900평인 줄 알았어. 근데 뭐하러 1억을 줘? 내용이 달라 지금. 여기는 아까 뭐였어? 일부 타인 관리 매매는 토지가 몇 평인 줄 알았어. 1000평이고 그 중에 900평은 누구 땅이고 갑의 땅이고 100평이 벽의 땅임을 알아도 전체 토지가 얼마니까 1000평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대로 토지를 얼마에 사왔으면 1000평을 다 샀으면 문제가 없어. 근데 결과적으로 몇 평이 빠졌으면 100평이 빠졌으면 이때는 설사 모여도 악이어도 대금의 가격에 청구하시라고. 그런데 제목이 뭐라고 나오면 수량보증 일부것이 나오면 오로지 어떤 매수인에게만 선임만 매매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이라면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고. 내용이 달라 지금. 참 처음부터 수량보증 일부것이 처음부터 뭐 했으면 알았으면 뭐하러 지금 1억을 주냐고. 자 이런 얘기 보셔봐. 갑의 아파트를 사고 팝니다. 이 아파트가 실은 27평이야. 몇 평이라고? 27평. 근데 매수인은 33평으로 알고 매매대금을 준 거예요. 그러면 몇 평이 빠져있어 지금? 6평이 빠져있으니까 수량이 부족하잖아요. 6평만큼은 감액을 청구하시라고. 근데 처음부터 매수인이 몇 평인 줄 알았어? 27평인 줄 알았어. 근데 뭐하러 30평을 주자고. 얘는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악이라면 매매대금 감액 청구 안 된다고. 얘기 끝. 그 얘기가 지금 574조. 읽어볼게요. 전 2제 규정이니까 몇 조예요? 572조. 573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제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밑줄 뭐한때? 알지 못한 때 뭐한다? 준용. 그러면 칠판 다시 강조. 헷갈리지 마시고 물어보는 게 일부 타인 관리 매매라면 악이요 매수인도 매매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제목이 뭐라고 나오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나오면 절대로 어떤 매수인은 악이요 매수인은 매매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다고. 이것만 고백하시라고 지금. 요게 574조와 572조 차이점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75조. 제목이 뭐예요?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가요? 자, 읽어볼게요.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다른 말로 매수인이 뭐라면? 선이라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 어떤 매수인? 선이의 매수인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나머지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는 칠판 보셔요. 자, 575조의 제목이 뭐라고요? 제한물권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입니다. 칠판 보셔요. 자, 갑이란 사람의 소유의 토지를 상대방 을과 뭐 했다고요?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매도인 소유의 토지에는요, 이미 A란 사람이 토지에다가 뭐 설정해서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자, 설정 사실을 을이 알고 모르고 손으로 돈 주고 뭐 했다고요? 사와서 내 앞으로 뭘 맞추고 등기를 맞추고 내가 토지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사용하려고 해. 그런데 누구 때문에? A요. 뭐 때문에? 지상권 설정돼 있으면 내 땅에도 내 땅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매수인? 선의 매수인은 요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고.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제한물권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입니다. 얘기 끝. 잠깐만. 그런데 보셔봐. 매수인이요,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를 수 있나? 없지. 왜? 매매할 때 등기부를 띄우면 알잖아. 안 띄워봤다고? 그건 지 잘못이지. 이해하시죠 지금? 따라서 이 법조항은 거의 죽은 법조항이에요. 써먹을 데가 없는 법조항이야. 다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토지에 뭐가 설정돼 있다고요? 지상권, 또 지역권, 또 전세권 등이 설정되는 바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때는 계약을 뭐 해라?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로지 어떤 매수인만? 선이만. 그럼 막이라면 안 사야지. 왜 사놓고 지금 와서 딴 데 도달하냐고.
아니, 웃지 좀 말고. 아무 뜻도 없는 법조항이라고. 내용은 단순한데 우리가 법조항들이 뭔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건 575조 제목이 뭐라고? 제한목권 있는 경우에 담보책. 오로지 어떤 매수인만. 손해의 매수인만 해지하고 손해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2항 볼게요. 2항. 별뜻 없어요. 전항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뭐가 없어. 지역권이 없거나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뭐한다? 준용. 있어야 할 지역권이 없거나 아니면 그 토지에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어차피 땅을 못 써 지금. 그런 경우에도 준용하고 전 2항의 원리는 매수인이 사실 안 날로부터 몇 년 내? 1년. 왜 안 날입니까? 매수인이 선이니까 그래. 그렇죠? 그런 얘기고. 576조. 제목이 뭐예요? 576조. 576 제목이 뭐라고요? 저당권, 전세권의 키워드 행사. 키워드 뭐라고요? 행사. 키워드 뭐? 행사.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당권, 전세권을 행사에 의한 담보책. 칠판 보세요. 이 얘기야 지금. 갑이라는 매도인 소유의 토지에 A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리. 저당권 설정된 토지도 매도인이, 땅 주인이 을에게 사고 팔 수 있나요? 사고 팔 수 있어? 저당권 설정 토지도 사고 팔 수 있어? 있지? 그러면 정리해보죠. 요 토지가 시가가 2억 정도 하고 저당권 은행을 띄워보니까 요게 1억 정도 납니다. 피담보 채권이. 그러면 채무자 즉 매도인 소유 부동산 시가 2억짜리 부동산에 1억 상당의 저당권 설정돼 있다면 매매대금은 얼마에 주고 사고 팔아? 왜? 돈이 없으니까. 땅은 갖고 싶고 돈 없으니까. 저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2억 줘요. 얼마 준다고요? 2억 준다고. 왜? 2억 주고 네가 빌려간 돈이니까 네가 꼭 나한테 깨끗한 땅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왜 1억에 사? 돈이 없으니까. 저당권을 뭐 한다고? 인수하는 거지. 그러면 2억 주는 게 정상이야? 1억 주는 게 정상이야? 아니 그러니까 돈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2억을 주는 게 정상이야? 1억을 주는 게 정상이야? 2억을 주는 게 정상이야. 2억을 주는 게 이해했어 지금? 그래서 2억을 주고 네 빚이니까 네가 갚으라고. 이해했어 지금? 그래서 얼마 주고 따고요? 2억을. 그래서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요 매도인이요 2억을 가져다가 1억 갚아야 되는 거 맞지? 안 갚았어. 안 갚았어. 그럼 여전히 누구 명의에? A은행에 저당권 설정돼 있죠. 그런데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저당권을 뭐 했다고요? 실행해버렸어. 그럼 얘는 소유권을 뭐 해요? 상실하지. 그러면 얘는 요 매매계약을 뭐 하시라고? 해지하시라고. 왜? 돈 돌려받아야지. 소유권을 뺏겼잖아. 뭐가 되는 바람에?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매수인 소유권을 뭐 했으면? 상실했으면 이때는 계약을 뭐 하시라고?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576조예요 지금. 잠깐만 여기 보셔봐. 여러분처럼 돈이 없는 분들 얼마나 갔어? 얼마나 갔어? 1억. 1억 주고 샀어? 그럼 저당권 인수했다는 얘기지. 빚을 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빚을 따라왔는데 저당권 실행되었어. 이거 누구 책임이야? 얘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지 이것은. 담보책임 뭔 말이야 이것은. 구별하셔야 돼. 다시 저당권 행사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실행돼서 얘한테 책임 물어야지. 근데 아까 봤던 건 채무를 뭐 했으면? 인수해왔다면 이렇게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빚을 내가 따랐던 얘기잖아. 그런데 문제는 은행 빚을 안 갚는 바람에 A은행의 저당권을 뭐야 해버리면 실행해버리면 그의 소유권을 뭐 했으면 상실했으면 나는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누구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얼마 주고 가야 한다고? 2억이라고. 이해하시나요 지금?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제 읽어볼게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571조의 규정을 죄송해요. 위로 가면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키워드 뭐라고? 행사. 그러면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경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경매로 인하여 매수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 주어 누구? 매수인. 뭐 할 수 있다? 해제. 그럼 이 매수인은 선의의 매수인이 악의의 매수인. 그런 말이 없네. 그런 말이 없잖아 지금. 따라서 칠판 어떤 매수인도 악의의 매수인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런 말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전항의 청구 외에 매수인의 뭐로? 출제.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될 것 같으니까 매수인 돈을 메꿨다고요. 출제로
부동산을 출제로 보존했더라면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망. 전 이항의 경우에 매수인, 어떤 매수인? 선악 불문이죠. 그런 말 안 나와 있어.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7판. 좀 특이해요, 여러분.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경우라면 어떤 매수인도 악의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건 5가지 법조항이에요. 저 끝에 있는 뭐 타인권리 매매, 두 번째 일부 타인권리 매매, 그리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 다음 제한물권 있는 경우 담보책임, 마지막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담보책임 중에서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대부분 선의의 매수는 할 수 있죠. 근데 악의의 매수인도 물을 수 있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 그럼 첫 번째 보셔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어떤 매수인도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끝. 제일 끝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경우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는 부분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선이라 보시면 돼. 선의의 매수인 해제, 선의의 매수인 손해배상, 선의의 매수인 매매대금 감액 청구. 다만 특이하게도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된 권리 3가지. 첫 번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다음 576조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경우라면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의 뜻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578조 제목이 뭐예요? 경매와 매도인 담보책임인가요? 경매의 경우에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또 뭐냐?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자, 보세요. 갑이라는 채무자 소유의 X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채권자 을이요,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을의 이름 누구라고요? 채권자. 채권자 을이 채무자 갑이 돈을 갚지 아니하니까 저당권 뭐 했다고요? 저당권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병이라는 누가? 경락인이 X 토지를 뭘 받아가지고 경락 받아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 있는데 각설하고 결과론적으로 이 토지의 주인이 알고 보니까 A라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A가 소유권을 뭐 했다면 찾아갔다면 경락받은 경락은 소유권 뭐 했어요? 잃어버렸잖아. 그럼 그런 경우에도 앞의 경우를 뭐 해서 준용을 해서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뭐 하라고? 뭐라고 돼 있어 지금? 뭐라고? 계약 해제 내지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칠판 보셔요.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내용은 좀 어려워도 보셔봐. 실은 이 토지가 실은요 900평밖에 안 돼. 얼마밖에 안 나고요? 900평. 그런데 경락인은 이 토지를 몇 평인 줄 알고 1000평으로 알고 경매를 들어온 거야 지금. 그래서 1000평이라고 해가지고 1억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알고 보니까 몇 평이 부족해? 100평이 부족하다면 선의의 경락인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뭐 100평은 깎아달라라고 대금의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문제. 채무자 거지인가요? 부자인가요? 100% 거지지. 뭔 돈 있다고 생각을 해. 경매를 당할 정도는 돈이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2항 가셔봐.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에게 뭐가 없어? 돈이 없다면 경락인은 대금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누구에게 2차적으로? 그럼 경락인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얘가 돈이 없으면 이 차로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경매의 담보 책임이에요. 의미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됐고. 579조 제목이 뭐예요? 제목. 채권 매매와 매도인은 뭐라고? 담보 책임. 요건 뭐예요, 그러면? 뭘 사고 팔았다고요? 채권. 철판 보셔봐. 갑이라는 채권자가 을이라는 채무자에게 2018년 12월 30일 날 변제기가 도래하는 1,000만 원의 뭘 가지고 있다고요?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오늘 2018년 12월 15일 날 채권자 갑이 을에 대한 채권 1,000만 원을 B형한테 채권을 뭐 했다고요? 팔았다고. 요게 뭐라고요? 채권 매매. 우리가 배웠던 채권 양도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B형이라는 채권의 누가? 양수인은 변제기가 오면 언제? 2018년 12월 30일이 오면 요날 누구한테 가서? 채무자한테 가서 1,00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얘가 거지야. 뭐라고? 고지라고. 돈이 없어. 그럼 책임 누가 져야? 네가 지라고. 누가 지라고? 네가 지라고. 그 얘기가 제목이 뭐라고요? 채권 매매기 담보 책임이야 지금. 읽어볼게요.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뭐 했어? 담보. 이 말 뜻은 뭐야? 채무자 돈이 있다고? 내가 보증할게 라고 뭐 했으면? 담보에 있다면 매매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하고. 그 다음 2항.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 자력을 뭐 했다면? 담보인 때라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 뜻은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기까지가 일종의 뭐라고요? 권리매매라고 지금. 다만 579조도 자주 나오는데 어차피 나온다 하면 추정을 본다라 바꾸는 게 전부예요. 따라서 채권 매매 계약도 채권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다만 항상 끝 단어가 추정이다 본다. 추정. 뜻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끝났으면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은 다음 시간에 하죠.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